네, 주간 이익 동향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은 좀 긍정적인 변화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하향 조정폭 자체가 축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한 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는 마이너스 0.4%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 지난주가 0.9% 정도였으니까 많이 비교해 줄었네요. 보면은 하향 조정폭은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흥국도 뭐 선진국 대비로 봤을 때에는 이익 모멘텀이 살짝 부진한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하향 조정폭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뭐 더 이상 하향 조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왼쪽 차트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당장에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어쨌든 한 7월 넘어가야 플러스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이걸 좀 선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이익이 좋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좀 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 다만 플러스 전환까지는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이야기 드렸고요. 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선진국도 신흥국도 마이너스 조정의 폭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국가별로는 어떤지도 좀 보죠. 네, 우선 선진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최근 한 2달 정도의 양상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일단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소폭 개선이 이제 됐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네요. 0.4%로 하향 조정폭이 크게 축소가 됐고요. 원래 이제 홍콩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괜찮았었는데 네. 이 중화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홍콩은 마이너스 2.0%, 중국은 마이너스 1.2%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살짝 부진한 모습이고요. 뭐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1%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좀 부진한 이익 모멘텀을 선진국 내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조금 나은 네,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흥국에서는 중국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또 살짝 줄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9% 이상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익 모멘텀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2%까지 하향 조정이 어쨌든 축소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훑어보는 이익 동향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게 선진국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업종으로는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보죠.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첫 번째로 IT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이게 IT가 어쨌든 한국하고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마이너스 이제 하위권에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해 있다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플러스 0.6%로 어쨌든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전체 선진국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의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슈와는 좀 다르게 금융 섹터의 이익 전망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산업재 이렇게 IT 금융 산업재가 선진국 내에서는 좋고요. 반대로 소재 업종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철강 섹터 같은 경우 그리고 에너지 정유 섹터가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습니다. 신흥국은 어떨까요? 신흥국 내에서는 유틸리티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익 모멘텀이 개선된 섹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나 IT,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유틸리티는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뭐 마찬가지로 신흥국 유틸리티 내에는 한국전력이 좀 포함이 되는데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은 비용 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글로벌하게 좋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는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국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난주도 그러했습니다만 주가 차원에서는 처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도 뭐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익하고 주가랑 점점 방향성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은 업종은 이제 화학 업종 정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IT 가전도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업종이 이제 뭐 IT 가전이나 2차 전지, 자동차, 네. 보험 정도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크게 달라지지 그러네요. 않았고 오히려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안 좋은 쪽이 이제 뭐 호텔 레저 서비스나 화장품 의류 같은 좀 리오프닝 기업들이 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리오프닝 업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한 시점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네. 쪽인데요.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쉽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한국 전체적인 이익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좀 돌아서려는 기미는 없는지 그거 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162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 1.4%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숫자는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 영향은 어쨌든 뒤에서 보여드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좀 컸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조 원을 좀 이미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안 좋아지고 있다. 분기별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올해 연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1분기랑 2분기 실적은 기대할 게 많이 없는 지금 분기입니다. 어쨌든 1.7% 정도 1분기 실적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 주도 분기별로 봤을 때에는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2차 전지 관련한 IT 가전은 계속 위에 있고요. 네. 자동차도 위에 있고요. 큰 변화는 사실 뭐 없는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뭐 뒤에서 이제 제가 준비를 이제 어쨌든 현대나 기아의 이제 도매 판매가 계속 예상보다 좋아서 자동차 업종에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좋은 상황이 있고요. 네. IT 가전은 이번 주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기계 내에서도 LS 일렉트릭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상향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보시는 반도체가 이번 주에만 27% 정도 27%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분기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의견에 의하면은 1분기가 사실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소폭 개선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급 증가율에 대한 축소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이라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모습이고요. 셌죠, 금요일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익 변화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 변화 상위 업종에 들어있는 IT 가전 요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네. 됐고요. IT 가전의 2차 전지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이 안에 이제 LG전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긴 네. 합니다. 근데 LG전자의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프리미엄 쪽 가전이 좀 잘 팔린다라는 네. 그런 이 의견들이 나오면서 1분기에 이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전망 리포트들이 좀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을 뭐 하나 뽑자라면은 LG전자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왼쪽에 전망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뭐 2차 전지도 있습니다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있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LG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를 고르셨어요. 네. 일단 최근에 SM이 워낙 이슈가 많은 네. 종목이지만 일단 이익 모멘텀 자체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익 자체가 올해 추정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네. 올해 전망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기 때문에 네. 뭐 하이브든 SM이든 JYP든 YG 엔터테인먼트든 이 엔터 4사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다른 기업들보다 어쨌든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콘텐츠 제작사도 들어 있습니다만 엔터들이 네. 월등하게 좀 좋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는 따로 떼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좋지 않은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이익 변화 하위 업종의 가장 이제 네. 앞에서 봐야 할 반도체 의미를 좀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한 번 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표시를 뭐 정확하게 표시 안 했지만 적자 폭이 어쨌든 확대가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네. 점에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1분기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바닥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보다 보통 3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사실 올해 연간 실적 중에 제일 안 좋은 분기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주가의 흐름도 그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IT 하드웨어 업종이에요. 네.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랑 사실 비슷하게 음. IT 하드웨어 업종도 이익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난 종목, 네.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연간 실적도 작년 한 9월 대비해서 9월에 5조 원 가까이 추정이 되었다가 올해 지금 3.1조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대표적인 이 IT 하드웨어에 네. 속하는 기업인데 리포트들을 저도 좀 참고를 해보면은 사실 삼성전기가 조금 더 이노텍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랑 비슷하게 이 점진적으로 MLCC의 수급 개선이 하반기에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를 선호하는 리포트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닥에 대한 기대 네, 맞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준비하셨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온 흐름이 2차전지가 조금 주가가 쉬면서 네. 반도체랑 헬스케어의 네.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그렇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이 3사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어쨌든 다른 좀 네. 이슈도 있기 네. 때문에 꼭 이익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사실 이익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워낙 주가랑 이익의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업종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개별 이슈들을 꼭 점검을 해서 좀 투자를 네.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뭐 셀트리온 지금 이익 추정치의 변화에서 보시듯이 이익과는 크게 관계가 네.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워낙 섹터의 성격 자체도 이익과는 좀 달리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랑 이제 헬스케어 둘 다 이익은 안 좋았지만 네. 이게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의 저점으로 한번 접근을 네. 해보는 네. 거고요. 헬스케어는 이익이 안 좋다고 해서 실적의 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있는지를 이슈 면밀히 모멘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